잠깐만, 저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저거는? 뭐 킹우의 수? 일부러 그런 거지? 이런 거 일부러 한 거지. 아 뭐 그걸 아, 경우의 수라고 안 해? 킹우의 수 몰라요? 아,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아 그래 모를 수 네네. 있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킹우의 수 모를 수 있잖아.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토트넘 아스날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4위 경쟁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강등 경쟁하고 있습니다. 뭐 매년 우승 경쟁도 치열하고 4위 싸움도 치열하고 뭐 강등 경쟁도 치열한데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한 경쟁에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더 뭔가 치열하게 좀 느껴지긴 한데 네네. 대부분 지금 한 경기 정도 남아 있거든요. 확률을 좀 볼게요. 보통 이제 시즌 막판 되면 네네. 확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네. 퍼센트 진출 확률 이런 거 보면 이제 우승 경쟁은 맨시티가 한 86%. 좀 많이 유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3위 싸움 첼시가 99%.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승부만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첼시가 99%고 이제 4위 싸움인데 지금 4위 싸움이 역전이 되어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스날이 더 위였던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아스날이 한 경기를 안 치렀어요. 아, 네네네. 한 경기를 안 치러서 지금 40 그리고 토트넘이 60인데 아마 오늘 경기 새벽에 있는 경기에서 아스날이 이기게 된다면 저기 또 바뀔 거예요.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 이 두 팀은 지금 박빙의 상황이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경우의 수 마지막 라운드에 좀 경우의 수를 조금 정리해 볼까 해요. 네. 그래서 좀 4위 복잡해. 싸움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네, 4위 싸움. 지금 현재 아스날이 66점이고 토트넘이 68점인데 네. 아스날은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 네. 자, 만약에 그럼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 저희가 뭐 표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스날이 이제 한 경기를 토트넘보다 덜 치렀고 그 상대가 오늘 뉴캐슬입니다. 네. 뉴캐슬전 패배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뉴캐슬 전에 이제 승무패 네. 그게 사실은 기준이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득실차가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률로 승점이 끝나면 토트넘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득실차가 현재 토트넘이 플러스 24 그리고 아스날이 플러스 11이에요. 네. 그러니까 13골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률이 돼도 지금 토트넘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예. 요걸 이제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이 만약에 새벽에 있는 뉴캐슬전에서 패배를 하면 패배했다. 아스날이 승점 66, 토트넘이 68점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되겠다.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오, 왜냐면 네. 토트넘이 비기기만 해도 승점이 69점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아스날이 최대 얻을 수 있는 승점이 69점이에요. 오늘 이제 뉴캐슬전 패배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승점이 동률이 되었을 때 골득실. 골득실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스날이 설마 10골 차로 이기고 그렇게 네. 아닐 거 아니야. 에버튼한테. 네. 그런 게 아닌 이상 올라간다. 네. 자, 만약에 아스날이 뉴캐슬에게 패배하면 토트넘은 비기기만 해도 된다. 마지막 경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뉴캐슬전에서 무승부가 됐을 때 비겼다. 그러면 이제 아스날이 승점 67 네. 그리고 토트넘이 68점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승점이 1점 차이가 되는 거죠. 이때는 토트넘이 노리치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무조건 4위 진출. 네네. 당연히 승점이 하나 앞서니까. 그리고 토트넘이 노리치전에서 무승부나 혹은 패배를 했을 때 그럼 토트넘이 올라가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스날이 이기면 아스날이 진출이죠. 네네, 그렇죠. 토트넘이 무승부나 패배를 하게 되면 68점이나 69점이 되기 때문에 아스날이 뉴캐슬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 67점이니까 네네. 이때 아스날이 이기면 승점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뉴캐슬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때 그때는 이거 복잡하네. 토트넘이 무승부 혹은 패배를 했을 때 아스날이 이기면 아스날 진출인데 아스날이 그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나 패배를 하면 무조건 토트넘이 또 진출한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렸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이 뉴캐슬전에서 승리했을 때 그건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아스날이 그렇죠. 유리한 상황이죠. 1점 앞서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돼요. 아스날이 에버튼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면 무조건 아스날 진출. 그렇죠. 그리고 아스날이 에버튼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 그때는 이제 토트넘이 이제 승점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니까 네네, 그렇죠. 그때는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 진출. 네. 그리고 무승부나 패배를 하면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지금 뭐 남은 두 경기 다 이기면 아스날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경우의 수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두 경기 남았으니까 거의 뭐 진짜 살얼음이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아스날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다 이겨야 된다. 다 이겨야죠. 네,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남은 두 경기 다 이기면 자력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일단 노리치전을 이겨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지난 벌리전 이겨놓고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기다리면서 아스날이 한번 미끄러지길 두 경기 중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승점이 이제 동률이 되면 골득실에서는 지금 토트넘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승점이 승점이 같아지면 토트넘이 4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한 번만 미끄러지면 이러면 토트넘이 갑자기 완벽하게 유리해져요. 네네. 승점이 동률이어도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누 감독에서 콘테 감독으로 왔을 때 엄청난 이게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이 누누 감독 때는 골득실이 마이너스 7이었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 24잖아요. 31개 차이예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끌고 온 거야. 득실차를 플러스 31인 거예요. 네네. 콘테 감독 체제에서. 누누 마이너스 7에서. 음. 그러니까 그만큼 골득실 관리를 정말 잘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마지막 이제 경우의 수 따질 때 네. 아주 이득을 본다. 토트넘이.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노리치 전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보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좀 쉬운 팀이라고 보고 그나마 아스날이 뉴캐슬하고 비기라도 좀 바라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팀 모두 다 이겨야 된다. 그럼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근데 네네. 이제 일정을 보시면요. 아스날이 좀 어려워요. 더. 뉴캐슬 만나야 되고 에버튼 에버튼.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토트넘은 노리치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어제 경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 마지막에 막 토트넘이 시간 끌고 관중석에서 볼 안 던져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처절했거든요. 이거 1점을 무조건 지켜야 돼. 네네. 근데 체력도 우린 없고 벌리가 더 경기력도 좋아.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냥 이제 처절한 수비를 했어요. 어제 조금 많이 이렇게 네. 이게 선수들도 많이 넘어지고. 처절하게 수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과가 결국엔 이겼으니까 어떻게든 이겨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스날이 뉴캐슬 에버튼 까다로운 팀들을 연달아 만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수비도 좀 위험한 상황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스날이 미끄러질 가능성도 참 높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도 좀 맞물려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승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승? 네, 우승 예. 경쟁. 사실은 맨시티가 조금 많이 유리하죠. 많이 유리하죠 지금. 네. 일단 승점이 지금 4점 차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고요. 네네. 혹시나 자력으로. 리버풀이 이제 남은 경기 사우스햄튼전에서 뭐 패배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 그냥 이제 맨시티 우승이지. 맨시티가 우승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리버풀이 두 번 다 이기고 맨시티가 이기면 맨시티가 당연히 우승. 당연히 우승. 4점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시티가 마지막 남은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해도 이게 리버풀하고 승점이 동률이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지금 맨시티가 앞서요. 7골 차이가 나니까 마지막에 리버풀이 7골 차이로 승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맨시티가 승점이 동률이 돼도 우승이에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3부 리그인가 4부 리그인가에서 그 우승팀을 이제 경우의 수를 따졌거든요. 마지막에. 네네. 근데 그 팀이 득실차 플러스 7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한 경기인데. 네. 네. 7대 0으로 이겼어. 그래서 우승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3부 리그인가 기억이 안 나. 3부 리그인가 5부 리그인가 막 이런데 네네. 거기서 관중들도 많아요. 그래서 관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지막 경기니까 네네. 우리가 우승을 못 해. 어차피 7대 0은 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한 골, 두 골 막 넣어. 그러면은 막 박수 쳐요, 그냥. 아, 잘했어. 우리 팀 고생했어. 이런데 3골, 4골, 5골 들어가니까 오? 6골 들어가니까 오? 막 이러더니 7골 갈 때니까 다 미쳐갖고 막 난리 났거든요. 그런 경기도. 그런 경기가 그게 뭐 축구 아니겠습니까? 있는데 네.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게 좀 불가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4부 리그. 웬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죠. 승점이 동률이 되면 여기도 이제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리버풀은 당연히 남은 두 경기 다 이겨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리버풀이 토트넘의 역할이죠. 네네네. 그래서 리버풀이 일단은 다 이겨놓고 음. 맨시티가 미끄러지길
바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4점 차이 나니까 예예. 이제 리버풀이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내일 모레 있을 사우스햄튼전이 있어요. 네. 그 경기에서 이기면 맨시티가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승점 1점 차이로 따라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우스햄튼전을 이기면 승점 1점 차이가 되니까 이러면 맨시티가 혹시나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맨시티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나는 팀이 이 재밌게 아스톤 빌라예요. 아스톤 빌라. 제라드 감독이 있는 아스톤 빌라, 야. 쿠티뉴가 있는 아스톤 빌라, 야. 그리고 그릴리시가 떠나온 아스톤 빌라. 이거 또 스토리 되네. 이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라운드에 저 이제 우승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리버풀은 무조건 사우스햄튼전 이겨놓고 울버햄튼전에서 이기면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네. 맨시티도 지난 경기 이겼으면 그냥 그렇죠. 끝인데. 지난 경기 이겼으면 끝이에요. 와 그걸 또 약간 미끄러지면서. 그리고 예. 심지어 경기력도 더 안 좋았어요. 네네. 아주 안 좋아서 심지어는 어제 경기 실시간 순위로 이 0대 2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잠깐 리버풀 자력 우승 가능 이게 떴어요. 그래서 한 이제 전반전 이제 딱 끝나고 리버풀 자력 우승 가능 이게 떴어요. 잠깐.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와 이거 리버풀이 쿼드러플 가능하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엔 이 맨시티가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이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뭐 이것도 마지막까지 봐야지 뭐. 그쵸. 와 진짜 이것도 이제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네네. 이 또 두 팀이 최고의 승점을 올렸는데 리버풀이 2위를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때도 참 대박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막판에 맨시티가 14연승인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기고 있는데 그때 미끄러질 만한 경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득점이 막 안 나와. 네네네. 근데 그때 되게 이상하게 콤파니가 안 풀리는 경기에서 뱅상 콤파니. 콤파니가 막 볼을 끌고 올라오더니 그 중거리 슛 때린 거. 중거리 슛으로 넣었어. 그래서 그 경기를 한 골 차이로 이겼어요. 그거 넣었을 때 맨시티 맞아. 팬분들이 기억난다. 직감을 했죠. 이거 이번 시즌 이겼다. 이거 이렇게 안 풀린 경기에서도 콤파니가 중거리 슛으로 넣을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 근데 이번 골 시즌 기억난다.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른 게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이후로 수비가 좀 많이 흔들려요. 네네. 그래서 어제 경기도 보면요, 사실 웨스트햄이 결정력만 조금 좋았으면 5대 0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만큼 그 라포르테나 진첸코나 뭐 에데르송 실수가 엄청 나오면서 네네. 1대1 찬스 엄청 내주고 1대1 찬스뿐만 아니라 에데르송이 볼 처리 못해서 빈 골대 그냥 슈팅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맨시티 선수들이 뭔가 그 챔피언스리그 좀 기적적인 이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끝나면서 그 패배 이후에 좀 후유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네, 그래서 이제 아스톤 빌라와 우승 경쟁도 사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맨시티가 유리한 건 맞고요. 네.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강등권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등권도 살짝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 에버튼과 벌리가 경기 수가 하나 적습니다. 네네. 그 리즈는 한 경기를 남겨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위를 보면요, 18위 벌리, 네. 그리고 17위 리즈, 그리고 16위 에버튼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리즈가 한 경기를 더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즈의 최대 승점, 리즈가 마지막에 이기면서 승점을 가져오려면 네네. 승점 38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에버튼과 벌리가 두 경기가 남아 있어요. 두 경기씩. 그러니까 승점 38점만 넘으면 이 팀들은 자력으로 강등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는 두 경기 남았는데 이 3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점 한 번 이기거나 승점 2점만 벌면 돼. 두 번 비기거나. 네.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는 승점 4점이 남은 거죠.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1승 1무 정도만 해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리즈랑 승점이 동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벌리나 에버튼이나 무조건 올라가요. 리즈가 지금 득실차가 마이너스 38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즈는 엄청나게 이번 시즌 실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경기에서 토트넘과 벌리가 있을 때 벌리가 어제 경기 후반전에 그냥 뒤 생각 안 하고 손흥민이 있는데 라인 그냥 올렸거든요. 네네. 왜 올렸냐면 어제 경기는 벌리가 하나라도 넣고 딱 1대 0으로 지든 10대 0으로 지든 그렇지. 똑같아. 어떻게든 무승부를 만든. 그러니까 벌리랑 리즈는 지금 득실차가 20점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승점이 똑같으면 무조건 우리가 올라가, 벌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차피 뭐 몇 대면서 지도 상관없어. 20대 0으로만 안 지면 되는 거야.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이 뭐 헤트트릭 3번 해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승점 1점만이라도 벌라고. 1점만이라도 벌라고 아. 어제 그냥 막 밀어붙인 거거든요. 아, 번니도 어제 참 진짜 열심히 하더라 진짜.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등권 경쟁은 리즈가 아주 불리하죠. 뭐 번니가 2번 다 지거나 음. 지금 번니는 거의 뭐 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번리와 리즈가 경쟁을 마지막에 할 거고요. 네네네.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리고 아스날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4위 싸움하고도 좀 연결돼 있죠. 그렇죠. 물려 있죠.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만약에 에버튼이 이겨요. 네. 그러면 강등권 탈출입니다. 음. 그래서 아스날전에 동기부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못 잡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스날전까지 죽도록 에버튼이 돼야지. 강등권 경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이제 에버튼이 못 이기면 그러면 아스날과 에버튼의 정말 이 단두대 매치 4위 싸움과 강등 이걸 놓고 이제 경기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튼과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결국에는 또 4위 싸움과 물려 있는. 그렇죠. 이 마지막까지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강등권 팀을 만나는 게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목숨 걸고 뛰는데.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 우승 그리고 4위 강등권 경쟁까지 경우의 수 좀 살펴봤는데 네. 마지막까지 정말 또 함께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뭐 이게 엄청 또 뭔가 이게 긴장되네요. 예측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돼.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4위 우승 경쟁부터 우승, 4위, 강등 이 세 개가 물려 있어가지고 경기를 한 4-5개 키고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다 이게 파악을 하려면. 네. 네. 여러분 이런 재밌는 그 마지막까지 경쟁 달순회에서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진부해. 와 진부하다.